구조 팽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팽면도는 RC 구조에 대한 팽면도입니다. 즉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팽면도입니다. 따라서 일반 팽면도와 다르게 마감 정보, 인테리어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팽면도가 되겠습니다. 각 도면은 도면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 팽면도를 보는 중요한 이유는 보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구조 팽면도를 봅니다. 구조 팽면도에서 보이지 않는 아래측의 구조물을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위측에 없는 백체이거나 아래측의 보호에 대한 정보를 점선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보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구조 팽면도를 보게 됩니다. 1층 상부 슬라브 부분에 보가 있을 경우 이 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2층 구조 팽면도를 보시면 됩니다. 2층 구조 팽면도는 2층 바닥의 하부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조물을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즉 1층 상부 슬라브에 있는 보의 정보를 2층 구조 팽면도에서는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1층 상부 슬라브의 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2층 구조 팽면도를 보시면 됩니다. 구조 팽면도는 몇 가지 유형으로 그려집니다. 일반 팽면도와 마찬가지로 창문 높이에서 잘라서 창문의 정보를 포함한 구조 팽면도가 있습니다. 각 층의 바닥에서 잘라서 창문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바닥 구조 팽면도도 있습니다. 구조 팽면도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표시하는 보복도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보복도는 각 층의 하부 슬라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구조 팽면도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아래로 보았을 때 아래측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점선은 보이거나 위측에 없는 백체입니다. 하지만 보복도에서는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처럼 아래에서 위로 보면은 보가 실선으로 보이겠죠. 따라서 보의 정보를 실선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본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층 구조 팽면도를 보겠습니다. 구조 팽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에 대한 정보와 바닥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2층 슬라브 1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2층 슬라브 2입니다. 이렇게 슬라브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슬라브의 레벨 차이가 날 경우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이름이 다른 부분은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하여 다른 부분과 레벨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부분이 되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슬라브 레벨보다 50mm 다운시켜서 타설 하게 됩니다. 화장실의 내부 백체 부분에 투바이를 눕혀서 설치를 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50mm 다운시켜서 타설시키면 됩니다. 구조 팽면도에서 굵은 실선 부분은 백체나 기둥의 절단면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백체가 되겠고 이 부분은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애각선 부분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창문의 젠다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른 부분의 빈 공간은 X 표시로 표시합니다. 즉 창문같이 자른 부분이 빈 공간으로 표시될 경우 X 표시로 나타냅니다. 위쪽에 구조물이 없고 아래쪽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아래쪽에 구조물의 애각선 부분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구조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른 부분이 굵은 실선으로 표시되어지고 창문 부분이죠. 이 부분에 창문의 젠다이 부분은 가른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집니다. 그리고 창문의 빈 공간은 X 표시로 이렇게 표시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측에 보면 이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구조물이 없고 아래측에 보시면 이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는 구조물이 보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아래측에는 구조물이 있고 이측에는 구조물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점선으로 그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앞쪽의 숫자는 층수를 나타내고 뒤쪽의 숫자는 보에 대한 이름이 되죠. G는 큰 보를 나타냅니다. 큰 보는 이 부분, 기둥이죠. 기둥과 연결된 보를 큰 보로 하고 B는 작은 보. 이 부분은 보와 보를 연결한 보를 작은 보 B로 나타냅니다. 뒤쪽의 숫자는 철근 배근과 가로 세로의 폭이 같을 경우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즉 길이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폭에 대한 정보와 철근 배근이 같을 경우에 같은 이름이 붙여집니다. 도면에서 이렇게 표시되어진 이 부분 점선 부분이죠. 점선 부분의 보는 이 부분까지의 폭이 보의 폭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구조물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호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백체 부분의 기둥입니다. 이 부분은 백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창문의 창틀이 되겠죠. 백체보의 폭은 백체의 폭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보의 이름이 2G1이죠. 2G1보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G1보에 대한 정보는 보 1년표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 1년표의 2G1보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단면적은 폭 곱하기 깊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400 곱하기 700이 되죠. 그리고 철근 배근을 보시면 상부근과 하부근, 너끈이 있습니다. 상부근은 위쪽에 배근되는 이 부분의 철근을 상부근이라 하고 하부근은 아래쪽에 배근되는 이 부분의 철근을 하부근이라고 합니다. 너끈은 상부근과 하부근을 감싸고 있는 띠철근을 너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철근을 포피철근이라 합니다. 포피철근은 기본적으로 보의 깊이가 900mm를 초과할 경우 보 높이의 2분의 1 지점의 양측에 배근하여 보의 측면균열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보의 깊이가 900mm가 되지 않아도 보의 깊이가 깊을 경우에 보의 측면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 깊이 2분의 1 부분 양측에 설치합니다. 철근 배근을 보시면 단부와 중앙부의 배근이 다릅니다. 보의 길이가 1일 경우 앞쪽의 4분의 1 부분과 뒤쪽의 4분의 1 부분이 단부가 되고 중앙의 4분의 2 부분이 중앙부가 됩니다. 단부의 상부근은 호칭지름이 22인 철근이 6개 배근되고 단부의 하부근은 4개가 배근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부근이 6개, 하부근이 4개가 배근됩니다. 중앙부의 경우 호칭지름이 22인 철근이 상부에는 4개가 배근되고 하부에 6개가 배근됩니다. 따라서 보의 철근 배근 방법은 상부근은 호칭지름이 22인 철근을 4개 배근하고 단부 부분에 각각 2개씩을 더 배근하면 되겠죠. 하부근도 마찬가지로 4개를 배근한 다음에 중앙부에 추가로 2개 더 배근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호칭지름이 13인 포피철근이 보의 2분의 1 깊이에 양측으로 2개 배근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중앙부분에 포피철근이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칭지름이 10인 너끈이 150 간격으로 배근됩니다. 즉 상부근과 하부근과 포피철근을 감싸는 띠철근이 150 간격으로 배근되어집니다. 2G1보의 거푸집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2G1보의 아래에 해당하는 백체의 높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2G1보는 좌표계 X1 부분의 보이므로 X1 부분의 백체 높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단면도에서 X1 부분을 찾아서 백체의 높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만들고자 하는 2G1보는 X1 좌표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보입니다. X1 백체의 높이를 구하면 이 부분까지의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4천이 됩니다. 4천에서 보의 깊이 700을 빼주면 총 3300이 됩니다. 여기서 보 바닥 거푸집 합판 두께에 해당하는 10을 빼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 아래측 내부 백체의 높이는 3290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부 백체의 높이를 3290으로 제작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높이 50인 네모도를 설치합니다. 네모도 위에 폼을 한 장 씌웁니다. 1200이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폼을 한 장 더 세웁니다. 1200이 플러스 되겠죠. 그 위에 600 폼을 눕힙니다. 600이 플러스 되겠죠. 그 위에 합판으로 240의 거푸집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총 3290의 높이의 백체가 됩니다. 보의 크기가 폭이 400이고 깊이가 700이죠. 여기서 이 부분까지 내부 백체가 완성되었다면 백체의 폭이 포함되어 이 부분까지의 폭이 40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내부 백체 위에서 폭 200의 합판으로 보 하부의 거푸집을 제작하면 됩니다. 보의 깊이가 700이므로 보의 거푸집은 700이 되게 제작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700에서 슬라브 콘크리트 두께 150을 빼고
상판 끝붙집 합판 두께에 해당하는 10을 빼준 540으로 보호의 끝붙집을 제작하면 됩니다. 따라서 600 폼에 540 부분에 못을 찍고 옆으로 눕혀서 걸쳐서 끝붙집을 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백체와 일체형인 보를 테두리보 또는 눈썹보라고 합니다. 구조 평면도를 이용하여 테두리보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